지부장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저녁 일정 마치면 또 다른 일로 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쪽에 쉬셔야 되는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과 우리 또 그 빵공장 위원장님 그리고 왕진가방 위원장님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데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시대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의 순교의 피가 결국 영국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유럽을 복음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착을 하시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전도하고 변화되어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바로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년 전 1886년에 아펜젤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의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선교 계획을 펼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20년 전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그 선교를 하기도 전에 목배임을 당하고 이 땅에 선교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제 쭉 돌아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좀 지난 통계지만 대한민국이 선교사 파송 현황에 2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동남아 몇 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추월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당시 하얀 옷만 입고 다니던 백의민족 조선이 지금은 IT 강국에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주목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55개국 지금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빵공장을 건립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 아프리카를 보면 현재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를 중심으로 약 2,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전체적으로 볼 때 빨간색을 주목해 보시면 이 빨간색이 있는 나라에 현재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동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빵 공장을 가능하면 이 동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먼저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남부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의 순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냐만 보더라도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심지어 짐승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난달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그 마른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있는 178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흙더미에 깔리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저희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우리 이선구 이사장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겠지만, 많은 부족들이 그 옥수수 가루로 인해서 그 옥수수 가루 30kg 하나면 그들은 한 달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옥수수 가루를 계속 지원해주고 이제 빵 공장을 세워서 저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1호의 사랑의 빵 공장이 건립이 되어서 그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또 주민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저들에게 빵과, 그리고 매일 천막을 치고 저렇게 집이 없어지고 지금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저들을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55개국 사랑의 빵 공장 진행 상황을 보면 현재 12호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면 아프리카에 빵 공장 하나는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원하셔서 아프리카에 빵 공장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신선교교회에서 사랑의 왕진가가, 그리고 우간다에 빵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반주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천 수봉교회 김효여 목사님, 그리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 그리고 한평 수봉교회 이기봉 목사님, 영광 홍동제일교회 손찬양 목사님이 빵공장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송원 목사님께서 빵공장 헌신 예배를 드렸고, 김동훈 목사님이 빵공장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 케냐에 1호의 빵공장이 오픈되었고요. 23년, 24년까지 현재 6월 말 현재 13개 나라의 빵공장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24년 8월 우간다의 2호 빵공장 건립을 위해서 빵공장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사장님, 그리고 왕진가운 위원장님 함께 우리가 펌판식과 그리고 건립 예배를 위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25년에는 저희가 4월에 3, 4호, 그리고 9월에 5, 6호 빵공장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빵공장 건립하실 때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크지는 않아도 되고요. 한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작업장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곳이 다급하니까 빵공장을 여기부터 세워주십시오 하고 현장 실사를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빵공장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전기 끌어야 되고 수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빵공장 더 건물을 세워야 되고, 이런 데에 시간과 또 다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안타깝지만 다음에 저희가 빵공장을 세워줄 수밖에 없고, 현재는 전기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이 분명하게 좀 세워져야 됩니다. 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빵을 재생산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좀 이 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50%는 빵을 지원하고 50%는 아주 적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다시 옥수수 가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빈독에 물붓기가 돼요. 계속해서 옥수수 가루를 내달라고 하면 다른 빵 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옥수수 가루를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 공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분명하게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교회의 빵공학 지원금 전달식과 설립 선교지 선정, 그리고 설립 현장 상황 조건을 확인하는 일, 그리고 기계의 제작과 선적과 또 현지 도착에서 설치 확인하는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후원교회 설립 예배를 하는 이런 지원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빵공장 설립위원 후원 시에 기계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한국에서 선적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배송비, 그리고 현지 통관에 할수 있는 통관세까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지 도착 후에 배송 설치, 마지막으로 빵공장 설립 예배를 드릴 때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건립 비용은 빵공장 한 곳당 2천만 원입니다. 그것은 기계 설치비, 전교학물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립 예배를 마친 교회가 추천하는 선교지를 우선 건립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답사하게 되고요. 빵공장을 세우기에 합당 여부를 판단한 후에 빵공장 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선교사와 현장 조율해서 건립 시기를 정하게 되면 평판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반의 효율성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몇몇 선교지는 기계 장비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허락합니다. 이것은 비용 절감도 있고요. 나중에 AS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서 선적을 해서 보낸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가니진료소를 대신할 지구촌 사랑의 왕진 가방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료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간이진료소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왕진 가방은 22년도에 케냐의 제1호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왕진 가방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30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왕진 가방을 지원받았습니다. 왕진 가방은요, 선교지 현장에 도착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왕진 가방에 소진된 의약품과 의료 수목품들을 재리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그것들을 다시 채워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곳에서 택배를 발송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그 일들도 대신 대행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 한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병명과 상태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한국의 의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그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되어 있는 의약품을 가지고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왕진가방 한 개당 제작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처음에 25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5분의 1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료 협력 업체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판매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했는데 전혀 판매하지 않고 본인들이 들어온 가격에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제 되어서 왕진 가방 하나는 2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분의 1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 소모품, 상비약, 전문약, 한방, 침술비 여러 가지의 그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들이 들어갔고요. 하드 캐리어, 딱딱한 하드 캐리어 안에 가장 큰 가방에 넣어서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운반 비용을 EMS 항공으로 저희가 하나당 40에서 50만 원, 그리고 나라 편차 있지만 선박으로는 7에서 1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진 가방 하나를 보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진 가방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육상으로 직접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왕진 가방을 달라고 하지만 들어왔을 때 아니면 여기서 후원해 주시는 선교 단체나 교회가 택배를 보내실 때 그것을 받으셔서 가방채 보내면 혹시라도 세관 통과할 때 문제가 되니까 가방을 드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분해시키셔야 돼요. 분해시키시고 가방은 따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땅끝인 아프리카 55개국에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빵과 복음으로 저들을 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진 진료소를 대신할 지구촌 사랑의 왕진 가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빵 공장 건립에 필요한 재정, 옥수수 가루를 지원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촌 사랑의 왕진 가방 보내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 기도 제목 4가지를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